기능.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능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이제 저혈압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의 혈액 내 온도를 조절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UF 프로파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또 저혈압 예방 이거 좀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소디움 프로파일링, 그리고 아이소 UF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썸머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TM인데요. 선생님 저혈압이 발생되는 원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여러 가지가 이제 10가지가 있습니다. 저혈압이 발생되는 원인 여기 보면 이건 치료 팩터예요. 치료 팩터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자 팩터입니다. 치료와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선생님 치료하는 중에 만약 이런 문제 수질의 문제가 있어도 역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 컴팩트빌리티 생체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다이알라이저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투석하면서 블러드 볼륨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블러드 볼륨이 너무 많이 주면 또 환자에 따라서는 혈압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지 않겠고 이걸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고 투석액의 온도가 너무 높아도 환자한테 역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고혈압제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투석액의 전해질 농도예요. 즉 칼슘이라든지 소듐 농도가 너무 낮아도 이건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환자 치료 팩터가 있는 거고 여기는 환자 팩터예요. 이쪽 보라색은. 환자가 당뇨인 경우에는 환자 혈관이 좋지 않죠. 이런 경우에도 환자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고 환자가 막 5kg, 6kg 늘려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리고 환자 심장이 안 좋아도 역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교감신경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혈압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많은데 이 중에서 선생님들은 우리 환자분들 혈압이 정말 월요일도 수요일도 떨어지고 또 금요일도 떨어지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혈압을 좀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로 손대는 게 뭐냐면 당장 환자분들 당뇨를 어떻게 교정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심장을 어떻게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손대는 부분이 좀 온도라든지 그리고 전해질 선생님들 아마 이쪽 부분 항고혈압제제 이런 거 손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08S의 그런 펑션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이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투석중 저혈압이 발생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하나 좋은 게 하나도 없겠죠. 일단 저혈압이 투석 중에 발생되면 환자는 너무나 힘들어할 거고 끝나고 나서 환자는 너무나 피로감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3시간 30분 했는데 환자는 30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기에 중단을 하게 되면 환자의 KTOV가 어떻게 될까요? 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이 늘려와서 다음에 또 더 많이 투석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롱텀하게는 보시면 이 저혈압이라는 게 혈류량의 감소인 거잖아요.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헤모글로빈 안에는 산소가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헤모글로빈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장기, 지금 뇌라든지 심장에 이런 티슈의 데미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잔여신 기능이 어떻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환율이라든지 이런 사망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하나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골머리 썩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정할까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투석 중간에 환자분들이 혈압이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이유가 울트라 필터전 초효과예요. 일단 환자분들은 선생님 수분 제거 걸잖아요. 이게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울트라 필터전 초효과 환자들 수분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블러드 볼륨이 줄죠. 그럼 혈관이 같이 이렇게 딱 수축을 해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페리펄 말초로 가는 혈관의 저항성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니까 증가하겠죠. 네,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피부로 가는 이 혈관이 수축이 됐기에 피부로 가는 이 블러드 플로우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말초로 가는 혈관이 지금 수축이 됐고 블러드 플로우 라인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열이라는 것은 말초를 통해서 발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열이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환자 몸의 열은 어떻게 될까요? 발산이 안 돼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열이 축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자 몸에 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환자의 코어 템퍼러처, 신부 체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환자분들이 결국 초효과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부 체온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어때요? 장판 깔라고 하고 또 영양이 또 장판도 깔았어요. 전기장판도 깔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온도보다도 투석액의 온도가 어때요? 또 높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로 인해서 환자의 신부 체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신부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는 보상 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 신부 체온이 계속 올라가게끔 이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보상 기전에 의해서 시상하부에서 이 온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걸 시상하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후에 보시면 시상하부에서 이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페리페럴 말초로 가는 혈관의 저항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말초로 가는 혈관의 저항성이 떨어졌으니까 혈류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가해요. 그래서 바소 날레이션 되면서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관이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이 된다고요? 혈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로우에 의해서 환자는 어쨌든 초열과로 인해서 혈압도 이렇게 환자의 혈액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뭐가 혈압이 떨어진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중에 선생님들은 뭔가를 좀 조금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당장 초열과는 해야 돼요. 초열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좀 열을 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플로우 좀 이해해 보시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혈관이 수축이 됐는데 혈관이 이완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부딪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환자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35.5도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병원에서는? 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요. 4시간 내내. 그럼 환자는 뭘 느낄까요? 추워.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 36.5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모순이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총 1000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석 환자분들 체온을 측정을 했어요. 즉 투석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다양해요. 그리고 투석 이후에 포스트 체온을 측정을 했어요. 귀로. 그런데 어때?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여기에 우리 10명의 선생님들이 있지만 온도가 같은 선생님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정하게 환자 혈압 떨어지면 35.5도, 그렇지 않으면 36.5도 이러다 보니까 환자는 체력이 모자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BTM은 뭐냐? 우리가 투석하는 동안에 어쨌든 열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진짜 병원마다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가서 체온 측정하고 차팅하고 또 다시 투석기 온도 바꾸고 또 차팅하고 또 체온 측정하고 이렇게 하는 병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매뉴얼로 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거 바쁘죠. 이렇게 하지 말고 뭘로 하자는 거죠? BTM 가지고 하자. 자동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BTM에 대해서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BTM이 있습니다. 여기 정맥 A 라인이 걸리고요. 여기 B 라인이 걸리죠.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환자의 체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체온계, 여기는 센서가 있어요. 체온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정맥혈은 뭐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요? 정맥혈은 투석액에 의해서 그렇죠.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다이알라이저가 있습니다. 바로 열 교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투석액이 여기 다이알라이저로 오게 되면 바로 이 투석액에 의해서 바로 이 정맥혈, 바로 이 BTM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바로 열 교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어려운 말로 바이오 피드백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M이 환자의 혈액내 온도를 알아야지만 투석액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겠죠. 선생님들이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계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BTM은 뭘 알아야 되는데 이 기계는 환자의 체온을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디 환자의 체온이에요. 이 공식이 바로 이 기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바로 기계는 환자의 T바디, 환자의 체온을 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팩터를 보시면 T 아테리는 여기 이 동맥 라인 여기 걸리죠. BTM. 네, 그 온도예요. T 비너스는 여기 정맥혈의 온도입니다. R이라는 건 뭐냐면 리서큘레이션, 재순환, 측정해서 퍼센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다 알기 때문에 역으로 환자의 체온이 몇 도인지는 기계는 알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절이 될 때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즉, 나는 환자의 체온이 딱 귀로 체온을 측정을 했어요. 환자 병원에 오셨는데 36도예요. 나는 그 온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투석하는 내내 36도이길 원해요. 즉 온도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T세이프 제로. 그러면 이 환자의 T바디, 환자의 체온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환자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혈압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그래프를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선생님 이 그래프를 보니까 환자의 체온이 어때요? 환자의 체온이 조금 올라가다가 36.5도에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T 비너스는 뭐냐면 그 정맥혈액, 그 BTM의 정맥 라인 걸리잖아요. 거기 그 온도거든요. 그 온도가 처음에는 37.5도까지 올라갔어요. 한 37.5도. 그러면 즉 이거는 투석액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요. 전화 와요. 선생님 BTM 교육 받고 이거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투석액의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냐고. 선생님 뭔가 교육이 이상하다고. 교육한 거가 다른 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리서큘레이션 측정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한 10분 동안 올린 거예요. 선생님 제 손안 측정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네, 투석액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정맥혈의 온도가 지금 얼마예요? 35.5도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 환자의 T바디, 환자의 체온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 근데 계속 투석액의 온도가 35.5도면 환자는 어떨까요? 환자는 추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정맥혈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투석액의 온도가 지금 올라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36도. 네. 그래서 T바디는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로 환자의 온도 변화율이 제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 않고 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석액의 온도를 기계가 자동으로 조절을 하고 혈액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혈관 확장으로 인한 저혈압을 예방해주는 게 이게 BTM의 첫 번째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콘을 통해서 현재 BTM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거 투석액 메뉴, 여기 프리퍼레이션 보시면 이게 투석액 메뉴잖아요. 여기 투석액의 속도, 투석액의 온도, 여기 보면 BTM 아이콘 있어요. 선생님 땡땡이라는 거는 BTM 라인도 안 걸었을 때 비활성. 네. 다음에 여기 온도 채우기 보이시죠? 얘는 현재 BTM에서 온도만 측정을 하는 거예요. BTM 사용 안 하고 있을 때 여기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현재 얘는 저혈압 예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혈액 온도를 조절. 이거 혈액바람 많이 보셨죠? 이거는 현재 제순환 측정. 그래서 아이콘을 통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는 저혈압 예방용으로 쓰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여기 옵션 들어가시면 BTM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두 번째. 선생님은 지금 첫 번째 열심히 쓰고 계시죠?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 거고 선생님 앞에 템퍼러처 컨트롤은 뭐냐면 환자의 체온을 컨트롤하겠다. 지금 이거를 설정을 선생님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혈압 예방용으로 사용한다. 얘 눌러주셔야 돼요. 얘 눌러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선생님들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환자의 혈액 내 온도 변화율. 선생님 환자의 혈액 내 온도 변화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로예요. 제로예요. 근데 선생님 이제 제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춰야겠죠. 그럼 여기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시간당 도시가 있는데 시간당 도시. 얘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까지 선생님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때로는 환자가 춥다고 해. 그럼 선생님들이 얘를 혈압은 안 떨어져. 그럼 얘를 올리려고 하시겠죠. 플러스 0.1, 플러스 0.2, 플러스 0.3, 플러스 0.5까지 설정을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다. 시간당 하실 수 있다. 예시는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입력을 했을 경우 실제 온도 변화는 기계가 알아서 측정을 한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이 플러스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앞이 보여요.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플러스 0.5로 선생님들이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수업을 4시간 동안 진행한다. 그럼 4, 5, 20해서 이 환자는 투석이 끝날 쯤 얼마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2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0.5도로 선생님들이 입력을 했으면 4시간 지나면 이 환자는 마이너스 0.2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리미테이션 한계점이 있어요. 지금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어쨌든 그만큼 온도 변화율이 막 높진 않죠. 일정 최고 마이너스 플러스 0.5, 최고 마이너스 0.5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 투석액의 온도를 선생님들도 하나씩 내리지 않죠. 환자가 저혈압이 생겼다고 해서 막 43도 투석액 온도만 그렇게 낮춰줘요? 큰일 나죠. 환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BTM을 가지고 투석액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미니멈이 얼마? 35.5도. 네, 더 이상 안 떨어져요. 그리고 맥시멈은 37도에서 38도인데 보통 38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근데 안 위험한 반면 이게 난 분명히 저혈압 예방용으로 사용했는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저혈압 예방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환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환자들한테 그냥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선생님 설정이 우리가 타겟을 설정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게 환자분이 적용했는데 비템으로 해서 저혈압이 예방됐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이 환자한테 와 진짜 브라보인 거죠. 와, 너무 훌륭한 펑션인 거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환자 물론 선생님들이 피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거 선생님들이 또 보시겠지만 이런 거를 좀 유연하게 디텍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스터디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BTM 없이 우리가 선생님들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HD를 했을 경우에 저혈압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거의 50%였대요. 이 스터디에서는. 근데 이제 BTM을 가지고 우리가 투석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저혈압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25%, 거의 절반이 줄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스터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BTM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니까 저혈압이 굉장히 완화되더라 우리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BTM 끝났어요. 네, 다음에 UF 프로파일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수분, UF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수분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 55%가 수분이래요. 남자는요?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제 60%가 수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수분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 세포 안에 3분의 1, 그리고 세포 바깥에 3분의 1. 근데 세포 바깥에도 간질액이 있고 혈관이 있어요. 보시면 80%가 간질액, 그리고 혈관 안이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수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분이 어쨌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유볼레믹, 노모볼레믹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체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즉 우리가 먹는 물이 하루에 2.2리터다. 그리고 대사로 인해 발생되는 물이 300ml다. 그럼 이게 다 고스란히 아웃풋 빠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는 거죠? 플루이드 밸런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블레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딱 제로가 되는 그때 체중을 뭐라고 해요, 선생님? 건체중 이렇게 우리 드라이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가 나 편안해, 붓기도 없어, 혈압도 정상적이야. 바로 건체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건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투석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우리 환자분들이 근데 이 플루이드 밸런스가 깨져서 왔기 때문에 투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 선생님 먼저 혈관 안에 고스란히 물이 쌓이겠죠. 네. 그러면 혈관 안에 물이 쌓이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으로 막 더 쌓이다 팽창이 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랩 데이터가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대정맥도 확장이 되고 넥베인도 확장이 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물이 차다 혈관뿐만 아니라 어디에 차요? 간질액. 간질액에도 숨이 쫙 찼어요. 그러면 얘가 자꾸 팽창이 되면 이게 림프이데마, 디스니아 이런 문제는 바로 간질액에 바로 스포지 조직처럼 되어 있대요. 그래서 누르면 이제 나오지 않고 막 이런 문제들 바로 간질액까지 수분이 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투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이라이즈랑 연결해서 수분을 제거를 하죠. 먼저 어디에 있는 수분이 먼저 제거가 될까요? 네, 혈관에 있는 수분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혈관에 있는 수분이 딱 수분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블러드 볼륨이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있는 수분도 빠져야 돼요? 간질액. 맞아요. 간질액에 있는 이 수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잘 넘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수분도 빠지면 림프이데마도 완화가 되고 디스니아도 완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왼쪽에서 간질액에서 혈관 쪽으로 물이 잘 넘어와야 되는데 환자마다 쏙쏙쏙쏙 UF 되는 쪽쪽 쏙쏙쏙쏙 넘어오는 환자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자분은 UF는 열심히 시간당 1kg씩 빼고 있는데 얘가 천천히 넘어와요. 그럼 혈관 안의 수분이 어떻게 될까요? 블러드 볼륨이 줄어요. 그러면서 어때? 환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혈압이 떨어집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네. 죄송한데 그 환자한테 얘기할 때 제가 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네. 혈압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네. 아까 심장에 뭐 아주 그런 어떤 처음에 BTM과 관련돼서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보다 환자한테 3kg를 빼야 되는데 4시간 동안에
근데 이미 3시간 동안에, 응. 4시간 동안에, 빠른 시간 동안에 혈액에 있는 간질에 수분을, 있는 수분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수분이 먼저 1차적으로 빼내고 네. 나중에 간질에 간질에 있는 있는 수분이 수분이 넘어와야 혈액 돼요. 속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차가 발생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먼저 떨어졌다가 응. 수속이 끝나고 조금 응. 안정을 취하시면 얘가 다시 넘어오면서 응. 시간이 응. 걸리기 때문에 다시 혈압이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쉽게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얘는 같이 넘어와요. 4시간 딱 끝나면 그때 간질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와야 되는데 계속 시간 차가 걸려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바시큘라 리필링 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간질에 있는 수분이 혈관 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플라즈마 리필링 레이트, 바시큘라 리필링 레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바로바로 바로바로 넘어야 돼요. 바로바로. 이게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UF 레이트, 지금 우리가 UF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거는 높은데 바시큘라 리필링 레이트가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게 족족족족 넘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느려. 어떤 환자들이 그럴까요? 당뇨 환자들. 네,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서 하이포볼레미아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분이 있는데 또 이런 이유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런 원인이 있는 환자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한테 좀 더 UF 프로파일링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UF 프로파일링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F 프로파일은 뭐냐면 바로 하이포볼레미아를 피하기 위한 어떤 치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간당 2kg씩 쭉 4시간 동안 쭉 빼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리필링 레이트 말씀을 드렸죠? 이 리필링 레이트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UF 프로파일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패턴을 보시도록 할게요. 패턴 총 6개 나오네요. 여기 첫 번째는 여기 많이 보신 것들 리니어하게 쭉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텝 와이즈. 네, 여기 3스텝, 여기는 2스텝. 얘는 얼터네이트하게 저 번갈아 가면서 반 뺐다가 안 뺐다가 이렇게. 얘는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시면 그럴듯해요. 우리 환자분은 보통 투석이 3시간 끝나면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빼요. 투석이 한 3시간 끝나면 적게 빼는 거죠. 되게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스텝 아이즈는 이쪽은 이제 얘는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 스텝 아이즈도 얘 같은 경우 알터네이트는 뭐냐면 바로 플라즈마 리필링 아까 말씀드렸죠. 간질에 있는 수분이 혈관 쪽으로 넘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선생님 이론으로 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이론으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환자한테 뭘 적용을 해야 될까? 여기 혹시 UF 프로파일링 정하고 계시나요? 1번. 네. 1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1번이 좋은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스터디를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에 관련된 스터디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이제 사실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울트라 필트레이션 UF 프로파일링하고 환자의 혈액의 볼륨을 측정을 하면서 프로파일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투석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거 본 스터디거든요. 여기 보시면 총 6개의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많이 한 거 그냥 컨스턴트 지속적으로 시간당 2kg 쭉 4시간 이렇게. 그리고 보면 리니어하게 하는 거 리니어하게. 여기 스텝 와이즈 스텝 와이즈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좀 자주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은 2개 합쳐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은 이러면서 환자 안에 블러드 볼륨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것도 측정도 같이 한 거예요. 네, 선생님 여기서 결과가 뭐가 잘 나왔을까요? 뭐가 잘 나왔을까요, 선생님?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0, 1, 2, 3, 4, 5, 6 뭐가 잘 나왔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결과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이퍼텐전 그리고 당면, 여지압, 피로감, 헤드에이크. 네, 과연 아까 6개의 그래프, 6개의 치료를 했는데 과연 어떤 치료 결과가 좋았는지 먼저 저혈압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노란색은 뭐냐면 시간당 1kg 쭉 지속적으로 이게 바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보시고 그리고 여기 연두색은 뭐냐면 이제 리니어하게 쭉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 리니어 쭉 1번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진한 녹색은 뭐냐면 스텝와이즈 계단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라색은 뭐예요? 번갈아 가면서 얼터네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혈압은 이게 발생률이에요. 제일 뭐가 저혈압이 발생이 안 됐어요? 두 번째. 네, 선생님들 하는 방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근데 저도 의외로 이 스터디에서는 이렇게 스텝 와이즈로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저혈압 발생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얼터네이팅도 역시 되게 높았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생님 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 크래프 경련도 스텝 와이즈 그 계단형 이게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리고 너제아도 굉장히 스텝 와이즈 굉장히 높았습니다. 계단형으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피로감 같은 경우에는 그 얼터네이팅 하는 방법,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스터디에서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환자한테 딱 맞는 UF 프로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선택할 수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꼭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얼터네이팅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있죠. 선생님들은 3번. 네, 그거는 되도록이면 환자한테 왜냐면 한 번 하이 굉장히 많이 UF를 하고 아예 안 하고 적게 하고 이거는 되도록이면 환자한테 레코멘데이션 하지 마세요 라고 이 스터디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뒤에 보시면 UF 메뉴 있죠? 그럼 여기 UF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죠? 여기를 딱 누르면 선생님들이 요 하면 그냥 익숙하시죠? 요 프로파일 대부분 환자들 사용하고 있을 거고 패턴이 어때요?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이 3번 패턴 중에 선생님들은 현재 1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많이 되고 점점 줄이는 이 1번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OK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높낮이를 선생님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높낮이 뭘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 환자는 처음에 스타팅을 어때요? 시간당 1200. 이 환자를 4시간 30분 동안 3kg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1번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 플러스 눌러서 시작을 나는 시간당 1205로 처음에는 할 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얘를 올리면 숫자도 보여요. 그래서 얘를 딱 올려면 자동으로 기울기가 결정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계세요? 맥시멈으로 아니요? 맥시멈으로요? 아니요, 그 정도 그것까지 조절하진 않는데 맥시멈 시간당 얼마까지 1000몇회까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시간당 선생님들이 일단 눌러보셔야 돼요. 선생님 눌러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기는 1800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1800인데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시간당 1800을 빼기는 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UF9를 얼마 넣냐에 따라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 빼냐에 따라서 얘는 그때마다 달라요. 환자에 따라서 네, 환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간당 나는 얘를 너무 막 2kg 이렇게 빼 하진 않겠죠, 선생님.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선생님들이 잘못 누르면 그게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이제 환자가 몇 킬로 빼냐에 따라 다르죠. 다 다르죠. 3kg냐, 4kg냐, 뭐 2.5kg냐 다 다를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숫자도 다 다르죠. 여기는 지금 4시간 30분이니까 지금 4시간 30분으로 딱 끊어서 보여지는 건데 여기 4시간이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또 달라질 거고 이 커브가 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 기울기를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완만하게 아니면 급격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각각 보시도록 할게요. 선생님 UF 프로파일 1이에요. 여기는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UF가 쭉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 환자는 지금 4시간 동안 3kg 빼는 환자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컨스턴트하게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되는 거예요? 750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 환자 UF 프로파일 1번을 사용을 했어요. EF를 사용했으면 예를 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환자는 평균적으로 750을 빼는데 1번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앞에 3분의 1은 얼마? 좀 더 높게 해서 3분의 1 정도 더 우리가 750이면 플러스 3분의 1 더 애드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선생님들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3분의 1 적게. 그러니까 평균이 750인데 그렇게 되면 숫자로 보면은 처음에 시작을 얼마나 한다는 거죠? 처음에 10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점점 줄어서 마지막에는 얼마? 시간당 500.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프로파일 1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얘를 설정을 할 때 어쨌든 최소값이 있어요. 최소값이 뭐냐? 최소 미니멈 UF 볼은 200ml여야 된다. 그러니까 200ml 이상이어야지만 선생님들이 프로파일 1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UF 타임은 2시간. 즉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거 걸려요? 안 돼요. 다음에 최소 미니멈 UF 레이트, 즉 시간당 제거하는 거는 50ml. 그러니까 200ml인 거죠. 5, 4, 20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제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파일 2 보시도록 할게요. 이건 스텝 와이즈예요. 계단형으로 즉 3단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4시간에 4kg 빼요. 그러면 750 빼는 건데 보면 1 스텝, 2 스텝, 3 스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스텝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는 첫 번째 스텝에서는 1.5배 더 늘려서 할 거야. 두 번째 스텝에서는 동일하게 750으로 할 거야. 세 번째 스텝은 한 3분의 1 줄여서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125,
처음에 1125 빼고 다음에는 50 빼고 다음에는 375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역시 이것도 최소 미니멈으로 선생님들이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제한점이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파일 3를 보시죠. 이거는 얼터네이티브하게 하는 건데 얘는 선생님 처음에 보시면 많이 빼고 그리고 한 100mm 빼고 아예 안 뺄 수는 없어요. 네, 아예 안 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인터벌 간격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3시간 뭐 3kg 4시간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배 빼는 거예요. 2배. 우리가 많이 뺄 때는 2배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는 100mm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환자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러합니다. 필요하신 환자분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역시 제한점이 있는데요. 얘는 다 똑같고 얘는 최소 미니멈 UF 타임이 얼마? 적어도 3시간 30분 전에는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F 프로파일 다 했어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소디움 프로파일입니다. 소디움 잘 써야 되죠. 우리 환자랑 소디움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히 심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디움을 한 이 정도, 우리 정상 성인은 한 2,300mg을 보다 좀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더 낮잖아요. 네, 보통 2g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환자마다 그래도 다양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더 줄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750에서 2,000mg 이 정도 섭취를 하시라고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소디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심장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스터디에서는 우리 CKD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소디움 인테이크를 하루 동안에 148ml 이퀄런트 미만 그리고 148 이상 먹는 환자분들 그리고 수치기압이 121 미만 그리고 121 이상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과연 이 각각의 환자분들의 심장은 괜찮은지 이걸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디움 인테이크가 적은 환자분들 수치기압이 적은 환자분들이 보면 심장이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뭐 다 예상하듯이 굉장히 소디움 인테이크가 높고 프레셔도 높고 이런 환자분들이 보면 또 LV 매스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하이퍼트로피 허트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디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소디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소디움이라는 것은 세포 외액에 있을까요? 세포 내액에 있을까요? 세포 외액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외액에 있는 거고요. 얘는 삼투압을 조절을 하고 합성을 하고 그리고 신경 자극 전달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투석 환자분들 우리 중요하죠.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소디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환자한테 더 많이 쓰면 아까 같은 심혈관계 질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투석하는 동안에 소디움 밸런스는 환자들이 일단 소디움을 먹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먹고 제거, 투석을 통해 제거를 통해서 소디움 밸런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 소디움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제거가 될까요? 우리 소디움 제거해야 되잖아요. 우리 환자분들 투석을 못 봐요. 투석을 통해서 제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투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전은 디퓨전이 있고요. 컨벡션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소디움은 어떤 기전에 의해서 제거가 될까요? 1번 디퓨전 일까요? 2번 컨벡션 대류일까요? 소디움 디퓨전 컨벡션 아리송 아니면 3번 소디움과 디퓨전 4번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투석하는 동안 소디움 제거는 여기 뭐 컨벡션이 몇 퍼센트? 네, 78%. 디퓨전은요? 22%. 투석액과 소디움의 농도 차이에서 제거되는 그 확산이 답이 22%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메인은 뭐라는 거죠? 컨벡션이에요. 선생님 컨벡션이라는 건 물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즉 수분이 이동하면서 뭐가 제거된다는 거예요? 네, 소디움도 같이 이동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혈청의 소디움 농도가 135에서 145 이런데 이제 얘를 벗어나게 되면 하이퍼나트레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소디움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투석 환자분들 혈청 소디움 농도가 좀 한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선생님들 좀 그런 거 주의 깊게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의 투석하러 오셨어요. 혈청 소디움 농도
한 몇 정도 될까? 그거를 보는 스터디예요. 낮아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아요. 낮아요. 30, 예, 맞아요. 왜 낮아요? 왜 낮을까요? 수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69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석 전에 혈청 소듐 농도가 얼마인지 본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도록 할게요. 투석 전에 혈청 소듐 농도의 평균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환자 수입니다. 보면 어디 있어요? 140. 우리가 혈청 소듐 농도가 135에서 145잖아요. 네, 우리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환자들 이틀 동안 술도 붓고 소듐 많이 늘려오니까 많이 먹으니까 보통 소듐 농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어때요? 예, 보면 136에서 139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수분 때문에. 네, 맞습니다. 수분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석액의 소듐 농도를 이 환자는 얼마를 썼어요? 137을 썼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균 한 137 정도 되겠죠? 그래서 137mm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혈청의 소듐 농도가 투석의 소듐 농도를 어떻게 쓴 거예요? 각대. 비슷하게. 왜냐하면 소듐은 어떻게 주로 뭐에 의해 제거되니까요? 아까 컨벡션, UF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슷하게 환자 혈청 소듐 농도와 투석의 소듐 농도를 비슷하게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안 했어요. 그럼 환자한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슷하게 썼다. 투석액의 소듐 농도, 환자의 그 혈청에 있는 소듐 농도가 비슷하게 썼다. 그걸 아이소나트리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쓰고 투석액의 소듐 농도를 높게 썼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이퍼나트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투석액의 소듐이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환자 혈관에 있는 소듐 농도가 높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한테 소듐이 투석액에 있는 소듐이 어디로 이동이 될까요? 환자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충분하게 소듐이 제거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듐이 로딩이 됩니다. 환자한테. 그렇게 되면서 환자는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환자는 소듐이 로딩이 됐으니까 어떤 문제? 환자는 무의식 중에 자꾸 갈증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계속 이틀 동안 집에 가서 물 마시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고 그럼 환자 또 늘려오죠. 하이 UF 상태로 병원에 오십니다. 그럼 이것도 빼셔야 되고 또 혈압도 높고 그럼 환자는 투석액의 소듐을 또 높게 쓰려고 하시겠죠. 선생님들은. 그러면 또 소듐이 환자한테 어때요? 또 로딩이 되고 로딩되면 또 환자는 또 갈증을 느껴요. 물 많이 마시죠. 네, 그러면 또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또 하이 UF 상태로 병원에 또 오시고 이게 되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혈압도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는데 근데 투석액 소듐을 좀 낮게 썼어요. 낮게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세포 안에 오버하이드레이션, 물이 찬대요. 이 물이 차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투석 중 저혈압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극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투석액의 소듐과 혈청의 소듐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비슷하게 써야겠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샘플 하셔서 환자의 혈청 소듐 농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걸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체적으로 낮으니까 그냥 투석의 소듐 농도를 그냥 138로 하시나요? 그냥 140. 네, 그냥. 140. 네, 그래서 그냥 138 아니면 그냥 140.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환자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에게 선생님들은 또 적용하는 게 소듐 프로파일링을 적용을 합니다. 이거 142까지는 어떻게요? 혈압 떨어지는 주로 떨어지는 네. NA를 142. 네, 맞아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죠. 네. 그러면 소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투석의 소듐을 4시간 동안 하는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소듐 프로파일링입니다. 프로파일링. 네. 그러면 진짜 소듐 프로파일링을 하니까 환자한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바로 스터디 결과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듐 프로파일링 먼저 아시죠, 선생님? 리니어, 스텝와이즈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이거는 모든 스터디를 메타 분석을 했어요. 모든 스터디를 이게 가장 에비던스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을 보시면 그래도 소듐 프로파일링 하니까 여기는 좀 더 페이버, 좀 환자한테 괜찮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으로 여기 보면은 이게 중앙이죠.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는 건 좀 더 페이버 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이 패턴을 선택을 하니까 좋았는지 한번 패턴을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스텝와이즈 보시죠. 네, 이거는 계단형, 리니어입니다. 일자형. 보니까 스텝와이즈, 오히려 여기는 계단형이 좀 환자한테 좀 유리하더라. 보면은 여기 쪽에서 왼쪽으로 좀 갔습니다. 근데 리니어하게 하는 것은 어때요? 전혀 페이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좀 그래도 소디움 프로파일링은 환자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여기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루틴하게 환자한테 어떤 A 환자한테 매일매일 소디움 프로파일링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이 환자한테 올 커즈 모탈리티, 즉 사망률과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환자한테 소디움 프로파일링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보면 매일매일 루틴하게 썼고 이 환자는 왜 썼겠습니까? 수업중 저혈압을 줄이기 위해서요. 근데 이 환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중앙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은 환자의 사망률이 어때요? 높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디움 프로파일러를 월수고 주구장창 수석중 저혈압을 줄이기 위해 쓰니까 이 환자 오히려 더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률이 어때요? 되게 높아요. 네,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한 환자분한테는 가끔 사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루틴하게는 사용하면 환자한테 큰일 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또 가이드라인 나올 건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디움 프로파일링하고 UF 프로파일링을 한번 같이 써봤어요. 같이 써봤습니다. 같이 써서 이 환자한테 정말 소디움 콜로이드 밸런스가 잘 되는지, 그래서 환자의 투석의 질이 좋아지는지 이거 본 거예요. 보면 UF 프로파일링은 왼쪽에 3개의 패턴을 사용을 했고요. 소디움 프로파일링은 이렇게 4개의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소디움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투석액의 소디움이 이 선생님들은 140을 사용하지만 여기는 138을 사용을 했고, 여기 스텝 와이즈로 하는 거는 투석액의 소디움이 평균 좀 높네요. 143을 썼어요. 143. 근데 이제 이 세 번째에서는 평균 얼마요? 138 사용을 했고, 여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역시 138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결론인데, 보시니까 투석이 페일러, 투석이 안 되는 발생률이 보시면 이 세 개의 경우가 낮았어요. 즉 이 세 그룹은 그냥 투석이 페일하지 않고 그냥 잘 됐대요. 그럼 이 세 개의 경우가 뭐냐면 UF 프로파일과 소디움 프로파일을 같이 쓰는 경우였어요. 같이 사용할 때 투석 중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플루이드 밸런스, 소디움 밸런스가 잘 유지가 돼서 환자 투석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 스터디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디움 밸런스, 뉴트럴 소디움이 뭐냐면 뉴트럴은 뭐냐면 파지티브가 아니라 뉴트럴은 환자한테 소디움이 안 간 거예요. 안 갔다는 소리 뭐냐면 투석의 소디움이 140이면 되게 높죠. 그럼 환자한테 소디움이 로딩이 된 거예요. 이건 파지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별로고 바로 뭐요? 138. 바로 이렇게 뉴트럴하게 소디움 프로파일링 한 경우와 UF 프로파일을 같이 한 것은 환자한테 소디움이 환자한테 더 가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고 투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즉 투석액의 소디움을 138로 했고 그리고 UF 프로파일을 같이 쓰는 거예요. 스텝 와이즈로. 그리고 여기 번갈아가며 쓴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환자한테는 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스터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것도 괜찮더라. 같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한테 처음에 UF 프로파일 많이 수분 많이 빼요. 많이 빼면 소디움이 많이 환자한테 제거가 되겠죠. 그런데 소디움 프로파일을 사용했으니까 어때요? 소디움이 많이 환자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때요? UF 적게 빼죠?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얘도 내려가는 패턴이니까 소디움을 적게 줘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디움 프로파일은 범위가 몇에서 몇 가지를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 보시도록 할게요. 프로파일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보시면 2006년도 K루키 가이드라인을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파지티브 말씀드렸죠. 파지티브란 거 환자한테 X, 그러니까 투석의 소디움 일단 높게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디움 프로파일링도 너무 높게, 투석의 소디움을 너무 높게 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다. 피하세요. 그리고 투석액의 소디움 농도도 너무 높게 어보이드, 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제 2015년도 K루키 가이드라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자분들 아까 하이퍼텐전, 그리고 하이퍼몰레미아, 그리고 LVH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 매니징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소디움 제거도 하고 수분 제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뿐만 아니라 식이 조절, 식이 제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이 2015년도 K루키 가이드라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얘는 EBPG라고 유럽 가이드라인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투석 중간에 혈압이 떨어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투석액 소금을 좀 높게 쓰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쓸 수 있겠다. 여기 보시면 투석액 소금을 그러면 좀 투석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저혈압을 줄일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일 수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루틴하게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레벨 2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소디움 뉴트럴 프로파일 아까 투석액 소디움 138 사용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을 한 거 요거하고 UF 프로파일하고 같이 쓰는 것은 몇 가지 이렇게 일부 스터디에서 환자한테 굉장히 유익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겠다 하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정리가 될 거예요. 쓰겠다 하면 뭔가 같이 아니면은 뭐 이거 UF 프로파일에서 리니어 이거 쓰면 괜찮겠네? 이제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인디비주얼라이저 환자한테 개별화해서 투석액 소디움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 투석액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 소디움 프로파일 있습니다. 네, 투석액 메뉴, 소디움 프로파일.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소디움 프로파일 1, 2, 3 똑같이 보입니다. 1, 2, 3 프로파일 여기서 선택을 하시죠. 선택을 한 다음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디움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151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동으로 길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선생님 다음 장에 보시면 설정할 수 있는 최소 시장 나트륨 값이 선생님들이 현재 140 설정하셨잖아요. 그럼 최소는 얼마? 여기서 3mm몰이 높으니까 최소는 143. 그렇죠. 최소 내리고 싶어도 143이에요. 그러면 최대는 얼마예요? 최대는 154. 왜냐면 얘가 154까지 기계는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는 선생님들이 154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NA 프로파일만으로 치료 시작할 수 있고, 선생님 동시에 하겠다. NA와 소디움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패턴이 똑같은 거 몇 개 선택이 안 돼요. 3번이면 3번입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소디움하고 바이카보네트 건들 수 있어요. 이것도 투석이 못 건드려요. 얘가 회색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음에 최소 UF 타임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1번하고 2번 패턴 이거는 똑같은 UF 프로파일이라고 1번하고 2번은 UF 타임이 적어도 2시간 전에 선생님들이 이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3시간 30분 전에 얘를 세팅을 하셔야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온라인 HDF 다 HD, HDF 다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음 넘어가죠. 마지막 아이소 할게요. 네, 아이소. 아이소도 쓰시나요? 네. 가끔 쓰셔야죠. 그죠? 네, 자주 쓸 일이 있으면 선생님도 머리 아프시죠. 네, 언제 쓰시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이소라는 것은 아이솔레이티드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거 약자가 아이소 UF입니다. 선생님, 아이소 UF는 뭐냐면 수분만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도록 할게요. 발란싱 챔버에서 투석액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다이얼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투석액이 여기 보시면 파란색 구도로 할게요. 얘가 우회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 투석액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이얼라이저로 가야 되잖아요. 다이얼라이저를 안 갔어요. 안 가고 얘가 우회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 발란스 챔버로 가는 거예요. 빨간색. 녹색으로 나와서 다시 빨간색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드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소 UF 설정을 하면 이렇게 투석액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환자 몸에서 혈액에서 수분이 빠져요. 그럼 수분만 쭉 나와요? 아니에요. 컨벡션에 의해서 모두 환자 유래 독신도 빠져요. 노폐물도 같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석액이 바이패스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소 UF 하는 동안 바로 물이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 이제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환자가 뭐 한성적으로 오버히테이션 이런 거 선생님들이 매니징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매니징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환자분 투석 불균형 증후군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환자한테 추가된 좀 이런 수분을 좀 빼야겠다 이렇게 할 때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가 좀 수분 관리, 좀 건체중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 환자분이 톨러러블 하지 않아요. 환자가 못 견뎌.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매니징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수분을 매니징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선생님 아이소 할 때는 디퓨전이 일어나요? 아니요. 안 일어나죠? 디퓨전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걸 사용을 할 때는 환자한테 요독이라든지 전해질 밸런스, 살균기 밸런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컨디션을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디퓨전 안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굉장히 많은 수분을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빨리 빼야겠다. 그때 아이소 UF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냐면 환자분들의 소디움 제한도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했고 소디움 그리고 이뇨제도 투여를 해봤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이런 반응이 없는 프로멘의 에드마나 허트 페일러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플루이드 오버로드를 조금 교정을 해야겠다. 이런 환자분한테 바로 아이소 UF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퀀스라고 저희가 네? 처방했던 게 시퀀스. 네. 시퀀스 지속적으로. 근데 원장님 처방 내신 거는 1시간은 아이소, 아, 그 다음에 3시간은 HD. 네, 한번 맞아요. HD. 그래서 네. 시퀀스 HD라고 아, 그렇게 처방을 내셨던 적이 있거든요. 환자분이 투석 시작하고 30분 이내에 혈압이 150에서 갑자기 90으로 훅 떨어져요. 30분 만에. 그러다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에 너무 갑작스러운 저혈압이 혈압이 너무 떨어지니까 쓰니까? 아니 아. 그래서 아이소를 어. 1시간 동안 아이소를 하자. 네, 그런 그래서 것도 처방을 방법.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그렇게 되니까 아, 약간 케이크 머블리티가 좀 떨어질 수 낮았어요. 있어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퓨저가 안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감안하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환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훌몬의 레이저가 심장의 문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이 환자는 좀 건체증이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대불이 되니까 한번 쫙 KTOV는 조금 그래도 유리안은 잘 빠지니까. 근데 좀 떨어질 UF가 수도 있어요. 많이 UF 게인이 많았던 분은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혈압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셨다가 네. 다시 그냥 기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간 스탠디걸 한 음. 1.1 얼마 나오니까 다시 그냥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아이소는 안 하고. 무시라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또 일시적으로 했다가 또 이제 이거 치료 오버된 방법 중에 경우에만.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이거 아이소 UF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인성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하이트록스 달라이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일단 멤브레인 투석막의 포어 사이즈가 큰 애들 그래도 물이 쫙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20 이상의 시간당 그리고 20ml 이상 빠지는 하이트록스 달라이저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KF가 22인 달라이저를 사용해야 된다. 높은 달라이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보시면 되고 블로드 플로우도 같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블로드 플로우도 그래야겠죠. 블로드 플로우 너무 낮은데 이거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블로드 플로우랑 동일하게 매칭이 되어져야 되고 선생님들 이거 선생님들 고려하실 때 환자들한테 아까 고려하셔야 될 게 환자 혈압이 안정이 되어져야 돼요. 일단 환자 혈압이 괜찮아야 돼요. 혈압이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심장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런 환자들한테 아이소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족이 어렵네요. 왜냐면 플루이드 네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건데 이 환자가 수분이 빨리 제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환자의 혈압도 괜찮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는 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이제 주치의가 뭐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한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혈압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심혈관적으로 환자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현재 이제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를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얘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소 UF는 그리고 UF 타임은 아이소 타임이 무조건 높아야겠죠. UF 타임이 예 그리고 얘는 프로파일하고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소디움 그리고 UF 프로파일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소 UF 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파일링 각각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얘를 사용하시면 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게 하이퍼텐션 있네요. 그리고 리바운드도 하이퍼칼레다. 갑자기 포타슘 환자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하이퍼텐션이 왜 발생되면 너무나 많은 울트라 필터전이 쫙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매니징하기 위해서 시간당 얼마 2.5리터 이상은 제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하이퍼칼레미아를 리바운드가 있어요. 즉 환자의 포타슘이 쫙 올라갈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환자의 혈관에는 수분이 쫙 빠지다 보니까 세포 안에는 포타슘이 어디로 이동해요? 혈관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바로 하이퍼칼레미아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환자를 면밀하게 선생님들 잘 모니터링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하이퍼칼레미아 생기면 환자분들 막 손발 저리다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UF 메뉴 들어가시죠. 예, 그리고 선생님 여기 아이소 보이시죠? 전 얘를 들어보고 얘를 들어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일단 아이소를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5,000을 5kg 늘려온 거예요. 근데 이 환자 4시간 동안 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이제 40분 동안 나는 이 환자 1kg를 했어.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 투석액이 한 기계 바이패스 됐죠? 우회하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평소에는 녹색이죠.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색깔이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밑에 뭐라고 되냐면 리메이닝 폼이 있어요. 남아있는 즉 아이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여기서는 이제 디퓨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1000을 걸었으니까 5000에서 1000 빼니까 얼마 나와요? 4000. 그렇죠. 그래서 3시간 56분에서 40분 빼니까 얼마요? 3시간 16분. 그죠? 그래서 시간당 얼마? 1225가 바로 투석이 얘는 이루어지는 거고, 얘는 가운데 빨간색은 물만 빼는 거고,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40분 딱 지나면 네. 자동 HD 자동으로, 가는 거죠?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중간에 응. 저희는 얼마를 몇 분 안에 그렇죠. 빼겠다라는 아이소만 그렇죠. 설정만 해주면 그렇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자동으로. 거죠. 이렇게만 하면 자동.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썸머리입니다. 네, 이제 썸머리는 되게 그냥 철학적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데, DTM은 정리해서 말씀드린 수정 저혈압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UF 프로파일을 사용을 할 때, 환자한테 굉장히 수분이, 블러드 볼륨이 확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프로파일 기능은 우리가 환자한테 정말 매직, 환자한테 굉장히 기적의 치료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지? 얘도 명백한 그냥 치료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프로파일을 적용할 때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투석, 우리가 오더 받잖아요. 그거 오더 받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치의의 오더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바로 프로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소 UF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이나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즉 혈압이 떨어지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안정성을 좀 더 선생님들이 좀 계속 사정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버하이드레이션을 이제 매니징하는 부분이 관리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이 괜찮은지, 혈압 떨어지지 않는지, 환자 임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어세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아이소 UF를 마지막으로 저는 네. 네,